여러분 제가 이 정전기장 계산할 때 이런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래 보면 이건 얘를 봤죠, 그죠?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쿨럼 법칙에 따라 얘를 계산할 때 소스의 차제 위치 R 프라임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R로 표현하는 것이 좌표축에 따라서 편한 걸 선택해서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이게 R의 제곱 반비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요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보는 것처럼 디스크리트 차지 분포에 있을 때는 4파이 실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 K부터 N까지 R부터만 4K에 3분의 QK R부터만 4K 이렇게 다 합친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는 거는 차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얘를 계산은 복잡하지만 얘를 원하는 위치하고 다 일일이 다 거리하고 방향을 다해서 계산된 벡터를 다 합하면 된다죠. 그렇죠. 다 합하면 되고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경우는 Q만, QK만 연속적으로 분포해서 단위 길이랑 찾으면 쿨럼 퍼 메타로 해서 그 소스에 있는 DL 프라임 해서 전체 인테그레이션 하고 서피스면 서피스의 단위 면적당 있는 차지에다가 그 면적을 가져서 전체 다 인테그레이션 하고 볼륨의 경우는 볼륨에 대해서 다 더해서 이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면 정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지만 일일이 다 하면 된다 하는 게 여러분 생각인 거죠. 그죠? 여기서 얼핏 봤을 때 그럼 이 식을 봐요 한번 보면 얼핏 요 쿨럼 법칙을 보면 4파이 실은 제로 R 제곱분의 1이죠. 그죠? 그 위에 Q가 있잖아요. Q가 있는데 거리에 대해서 얘를 4파이 R 제곱분의 1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4파이 R 제곱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4파이 R 제곱이면 원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4파이 R 제곱이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9의 표면의 면적이죠. 그럼 얼핏 생각에 이 쿨럼 법칙을 보니까 여기 R 제곱분의 1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4파이 R 제곱이 면적이네. 거리 R 떨어져 있는 거. 그러면 입실론 제로까지 붙여서 넘기면 혹시 입실론 제로에 넘겼을 때 입실론 제로 2를 해주고 여기다가 4파이 제곱을 하게 되면 우변에 남는 게 뭡니까? Q죠. Q면 단위? 그냥 차지죠, 차지. 그죠? 쿨럼이죠, 쿨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1쿨럼의 전하가 있다면 입실론 제로라는 값에다가 전기장 곱한 값에다가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구의 표면적에 다 얘를 더한 거가 이 차지구나 라는 직관적인 생각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1쿨럼이 있다. 그럼 1쿨럼이 쫙 나오는 게 다 합치 선이 우리가 전기력선이라 그러는데 이 전기력선을 쫙 합치면 얘가 1쿨럼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선 하나당 예를 들어서 1mC이다. 그래서 1mC 선 하나인데 이 차직 1쿨럼이 있으면 1쿨럼 주위에 1mC 1000개의 선이 쫙 나오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혹은 1마이크로쿨럼 100만 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입실론 제로에다가 2라는 값에다가 이 둘러싸는 제곱을 하게 되면 그 둘러싸는 Q라고 했을 때 이 Q 값이 거꾸로 우리 이 필드를 알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생각을 보고 제가 구했는 걸 보면 얘도 보면 지금 보면 E가 2파이 입실론 로죠. 그죠? 2파이 입실론 로인데 선전한 쭉 생각해보면 2파이 로 그러면 2파이 로는 거리 로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2파이 로가 뭡니까? 2파이 로. 이 한 주 도는 거죠. 한 바퀴 원주입니다. 원주니까 이것도 또 둘레네. 아까는 얘는 둘레 사는 거였죠, 그죠? 둘레니까 그 생각해보면 여기 면적에 대해서
이 로 L은 뭡니까, 여러분? 로 L은 단위 길이당 차지니까 여기다 L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는 차지죠. 그 밑에 L을 한번 해주면 둘레에다가 L 높이 하게 되면 걔는 이 실린더에 관한 면적이 되죠. 그죠? 실린더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연면적이니까 이것도 보니까 전기장에다가 유실론을 곱하고 면적을 하니까 그걸 우변은 뭐가 됩니까? 차지죠. 그래서 직관에서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 힘을 정량화할 때는 이 필드가 편하죠, 그죠? 이 필드가 편한데 차지를 정량화할 때는, 전하를 정량화할 때는 이 필드에다가 뭐를 곱을 하면 됩니까? 유전율을 곱을 하면 이게 차지와 바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개념으로 D필드라는 거를 정의를 하게 되거든요. D필드. 그 D필드라는 걸 정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D필드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정의해서 이게 이제 입실론 제로의 E다. 이래 됩니다. 그 입실론 제로 E인데 여러분 생각에 이 쿨로 D는 아까 단위를 차원 따지면 뭡니까? 차원 따지면 뭐죠, 여기가? 차원 따지면 뭡니까? 아까 했나 보면 차원 따지면 여기에 이 필드 입실론 제로 곱을 하고 4파이 정도 됐습니까? 아까? 면적이잖아요. 요 D필드, 입실론 제로 1을 했는 게 D필드고, 면적 곱했는 게 오른쪽이 뭡니까? 전하죠. 그럼 D필드, 입실론 제로 1을 곱하고 D필드는 단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쿨럼 나누기 R제곱이죠. 면적이죠. 메타 제곱이죠. 그래서 이 단위 요거는 단위가 쿨럼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여러분 알 수 있는 거는 요거를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전속 밀도 벡터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다른 용어로도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 그럽니다. 전속 밀도로 됐으니까 이거는 전기력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기력선에 관한 얘기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로 표현하는 것들은 전기장의 어떤 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차지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 D필드를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럼 이제 D필드에다가 DS로 해서 S, 요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의미를 따지면. 이건 어떤 의미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적분학 배울 때,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S 하는 게 뭔지 알죠? 그죠? 미적분할 때. D가 쿨럼 퍼 메타 제곱인데, 면적을 곱을 했으니까, 우변에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쿨럼에게 차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근거로 해서 이게 Q다 해서 임의의 S 서피스 에어리어를 통해서 나오는 전속 밀도 D필드를 그 나오는 표면의 주위에 작은 DS 벡터는 면적 벡터는 여기에서 어느 방향입니까? 면적 수직의 방향이죠. 수직의 방향이니까 D필드하고 면적 수직의 방향하고 같을 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면적에 나올 때 최대가 되고 이 면적에 수직이면 얘는 이 면적에서 안 나오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나오는 것만 따졌을 때 보면 이 D필드를 조그만 면적에 대해서 다 더하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여기에 인터널에서 요 안에 들어있는 차지 Q1, Q2, Qn 이걸 표현한 거 전부 다 된 Q, K에 K는 1부터 N까지 했는 것이 이 S 안에 들어있는
차지한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속에 대한 얘를 이제 플럭스라 그러거든요. 플럭스. 플럭스 얘는 뭡니까? 플럭스가 흐름에 대한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플럭스가 정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입니다.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플럭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지가 돼서 요게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냐면 무슨 법칙이냐면 이게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우스 법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해서 이거 대칭적으로 어떤 대칭성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 되거든요. 자, 이거를 할 때 이제 적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Q가 있을 때 여기서 전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마이너스 Q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요 통해서 Q1부터 QK, K는 1부터 N까지 0보다 크면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트 차지가 양이라는 얘기죠. 그죠? 양이라는 얘기고, 만약에 요 속에 들어있는 차지가 Q, K가 K는 1부터 N까지 이게 0보다 작으면 얘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네트 들어가는 곳 나오는 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번. 여러분 지금 요 통이 있죠, 지금 요 물이 있는데 요 속에 있는 물을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습니까? 요 옥수수 수용차가 있잖아요, 그죠? 요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요 안에 물에 있는 양을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습니까? 이 서피스 에어리어 소개를 통해서 나오는 거를 전 면적에 대해서 다 더한 거는 이 속에 들어있는 총 전하양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이걸 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쭉 계속 마시면서 초당 나오는 양을 측정합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빌 때까지 측정하면 되는 거죠. 그게 플럭스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요 안에 들어있는 차지량을 측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쓰는 여기서 전기량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여기서 총 양은 이 플럭스는 양입니까, 음입니까? 왼쪽이 총 플럭스는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이죠. 이 경우는 음이죠. 음인데 여기서 만약에 들어오고 나오고 똑같은 개수가 나오면 요 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고 나오고가 똑같다, 개수가.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차지는 뭐겠습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네트 플로우가, 이제 플럭스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쓰는 개념이 우리가 이 벡터를 표현할 때 여기에 다이버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이버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념을 하게 됩니다. 다이버전스 어떤 다이버전스 A 벡터가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어떤 S를 통해서 A가 DS로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나오는 어떤 점 주위에 델타 V 분의 1의 리미트 델타 V가 0에 가까이 갈 때 이거를 우리가 임의의 점 포인트가 있으면 요 주위를 조그맣게 둘러싸가지고 S를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S를 했을 때 이게 볼륨이 델타 V입니다. 이 델타 V에 대해서 델타 V가 되는 표면적이 있습니다. 표면적에 대해서 딱 나오는 거를 그 조그만 S가 그리는 델타 V로 아주 미소한 점을 나눠줍니다. A 벡터 DS면 얘는
여기는 플럭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적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플럭스가 되는데 얘가 플러스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걸 델타분을 나눠주니까, 작아지는 대로, 요게, 줄어들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오늘 얘가 어떤 값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이버전스 A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요 값이, 우리 앞으로, A로 정의하고,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E 필드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게, 차지 볼륨에 대해서 입실론 제로다. 혹은 다이버전스 D는 로 V다. 이런 개념을 앞으로 쓰게 될 거거든요. 자, 이봐요 한번. 다이버전스 D는 로 V다. 이렇게 표현은 제가 한번 다르게 표현하면 이 다이버전스 D는 리미트 델타 V 0으로 가게 할 때 델타 V분의 1의 인테그랄의 D의 DS의 S 둘러싼 거에 대해서 이게 로 V인 거죠. 그죠? 로 V인데 델타 V가 충분히 작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좌변에 S에 D에 DS에 이거는 로 V의 델타 V입니다. 그럼 이제 요게 되면 좌변은 얘는 뭡니까 여러분? 좌변은 얘는 플럭스죠. 우변은 뭡니까? 단위 부피당 있는 차지 양 로 V가 쿨럼 퍼 메타 삼성인데 볼륨을 하게 되면 이 볼륨 속에 들어있는 토탈 차지죠. 델타 V는 토탈 차지죠. 그죠? 그래서 이 다이버시티는 사실은 이게 가우스 법칙으로 표현된 것과 사실 표현이 같죠. 그죠? 아주 작은 점에서 그래서 다이버전스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동영상에 컬 봤었죠? 컬. 그래서 컬이라는 개념을 또 우리가 생각합니다. 컬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컬 A 벡터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리미트에 델타 S가 0으로 가게 할 때 델타 S분의 1의 A 벡터의 DL에 이거는 C입니다.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 컬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A 벡터 DL이면 그거를 이제 델타 S A 벡터 DL이면 얘는 어떤 라인을 따라서 이게 C라 그랬을 때 여기에 A 벡터 이게 DL입니다. DL 벡터하고 여기에서 A 벡터하고 서로 내적을 취합니다. 각각.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DL 요거하고 그때 그 위치에서 A 벡터하고 내적을 취해서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산적분이거든요. 한 바퀴 쭉 돌려서 이 앵글을 요 C가 그리는 면적 S 요게 델타 S 요게 델타 S라 그랬을 때 요때 이제 컬 A에 델타 S를 곱을 게 A 벡터의 DL이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의한 개념이 굉장히 유용한 데 쓰입니다. 여기서는 전기장일 때는 안 쓰이는데 나중에 자기장일 때 쓰이거든요. 자기장일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I가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전류 주위에 뭐가 생긴다 그럽니까?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죠. 자기장이니까 세우면 자기장으로 오른손으로 감아가지고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압니다. 다 자기장 할 때 나오는데 그 자기장을 공을 H로 바꿔놓고 한 바퀴 돌았을 때 요 값은 이 중간을 흐르는 전류하고 연결이 됩니다. 전류하고 얘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의 DL은 C에 대해서 이 전류 연결이 됩니다. 아까 요 다이버스 D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차지와 연결됩니다. 쿨럼 퍼 메타 삼성. 그래서 보면 따라해볼래요, 여러분? 발산하는 전하원이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수학적 표현할 때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을 쓰면 유용하다. 다음에 자기장의 경우는 손으로 따라해보려면 손으로 전력하고 있을 때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기술할 때 컬이라는 개념을 쓰면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뚱딴지 같이 다이버전스를 유도하고 컬을 유도할까 생각해보면 수학적 개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동영상 봤죠, 여러분? 그죠? 봤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일반적인 문제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인 문제가 뭐냐면,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에서, 잠깐만요. 일반 문제를 한번 보면, 여러분 지금, XYZ 좌표계에서 우리가 이제 dx, dy, dg 얘는 각각 거리죠, 여러분. 각각 거리입니다. 그래서 볼륨은 어떻게 됩니까? 볼륨은 dv는 dx, dy, dg죠. 여기 이제 디퍼런셜 볼륨이죠. 동영상에 공부했죠, 그죠? dx, dy, dg입니다. 그 다음에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파인애플이죠. 파인애플이고 이렇게 파인애플 표현했을 때 여기가 d로고 여기가 로 d파이고 높이가 dg죠. 그죠? 이 볼륨이 dv는 로 d로 d파이 dg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죠? 다음에 구면 좌표계에서는 수박으로 잘라내는 거죠. 그럼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었죠. 그죠? 여기에 이제 거리는, 요거는 dr이고, 그 다음에 요 둘레는 r, sin 세타, d, phi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r, d 세타입니다. d 세타고, 요게 이제, 볼륨이 dv가 r 제곱 sin 세타에 dr, d 세타, d phi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 XY 좌표계하고 그 다음에 요 실린드리컬 좌표계하고 구면 좌표계에서 여러분 요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볼륨소죠, 그죠? 볼륨소라는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XYZ는 얘는 지금 메타인데 파이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d파이는 미터가 아니죠. 미터가 아니라면 뭐 곱해졌습니까? 로가 곱해져서 얘가 거리 차원이 됐죠. 그 다음에 요 구면 좌표계에서 보면 dr은 거리 좌표 맞죠? 여기서 r, 요 d세타는 거리 좌표 맞습니까? 아니죠. 여기다 r을 곱해주면 거리 좌표가 됐죠. 그 다음에 이 방향은 d파이는 거리 좌표 아니죠. 근데 얘는 r sin 세타 d파이 되면서 거리가 됐죠.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거리에 대한 차원이 앞에 뭔가 곱해져야만 전체 볼륨에서는 걔가 볼륨에 대한 차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 얘는 중심 좌표가 x, y, g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중심 좌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r, phi, g를 표현하죠. 이게는 뭐냐면 r, 세타, phi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좌표 표현할 때 r, 세타, phi, r, phi, g인데 여기서 가계랑 되는 좌표가 표현할 때 얘는 거리에 대한 승부는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우리가 얘를 좌표계를 일반적 Q1, Q2, Q3 이렇게 일반 좌표계에서는 과연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동영상에 계산할 때는 요거를 XYZ 좌표계에 대해서 계산했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됐었냐면 라운드 A에 X에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AY에 라운드 Y, 라운드 AG에 라운드 G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쉽죠, 그죠? A 벡터가 정해져 있으면 요 X 성분을 X에 분분하고 Y 성분을 Y에 분분하고 G 성분을 G에 분분하면 다이버전스가 나와요. 이게 전기장이면 다이버전스 E는 라운드 E X 성분을 라운드 X로 하고 라운드 E Y 성분을 라운드 Y로 하고 라운드 E G 성분을 라운드 G로 하거든요. 그죠? 요게 이 점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단위 부피당 요거를 이제 요거를 D로 했을 때 요거를 다이버전 D로 했을 때 요게 라운드 D에 X에 라운드 X, 라운드 T에 Y에 라운드 Y, 더하기 라운드 T에 G에 라운드 G 했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위치에서의 단위 부피당 차지거든요. 쿨럼 퍼 메타 삼성. 그래 주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쿨럼 법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어느 점에서부터 나오는 총량은 그 점에서의 단위 부피당 차지 밀도다. 이게 이제 아까 쿨럼 법칙이나 가우스 법칙의 이 규칙과 같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건 XYZ인데, 여러분 이제 문제에서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계산하라 그러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또 책에는 공식자로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Q1, Q2, Q3가 XY 좌표계에서는 X, Y, G고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고 로, 파이, G고 다음에 구면 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DL1는 H1에 DQ1으로 정의하고 DL2는 H2에 DQ2라 그러고 DL3는 H3에 DQ3다. 얘가 다 길이 차원이거든요. 랭스 스케일입니다. 자, 랭스 스케일이면 얘가 XY, G면 H1, H2, H3는 뭐인 경우입니까? XY, G면 XYZ면 H1, H2, H3는 길이 차원이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H1, H2, H3는 뭐겠습니까? 이게 길이 차원이거든요. H1, H2, H3가 XYZ 때 뭐겠습니까? 이게 Q1, Q2, Q3가 Q1이 X고 Q2가 Y고 Q3가 G면 H1은 뭐겠습니까? 길이 차원이라면, 이게 길이 차원 만들려고 그러면. 상수죠? 상수인데, 요 위에서 보면 뭐였습니까? 위에서 보면. 요 위에서 보면 뭐였죠, 이게? dx죠, 그냥. dx니까, 요거는, 1. h2는 1. h3도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좌표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Q1는 로고, Q2는 파이고, Q3는 G다. 그랬을 때 H1은, H2는, H3는 뭐겠습니까? H1은 뭐겠습니까? H1은 뒤로니까 여기서 H1은 뭐겠습니까? 얘는 1. H2는 뭐겠습니까? 얘는 로. 다음에 H3는 뭐겠습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에 만약 Q1, R, Q2, 세타, Q3, 파이로 표현되면 H1은, H2는, H3는 뭐겠습니까? H1은 1이고, H2는 세타에 관계되는 거니까 R이고 여기 R이고 그 다음에 H3는 뭐겠습니까? R 사인 세타죠. R 사인 세타니까 여기에
R 사인 세타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좌표계가 Q1, Q2, Q3 좌표계일 때 얘를 길이 차원으로 표현하는 거는 H1, H2, H3로 뭔가 팩터를 곱을 내준 상태에 했는 거를 가지고 요 일반적인 Q1, Q2, Q3 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 어떻게 표현되는지 여러분 유도할 수 있다면 이게 실린드리컬 좌표계건 그다음에 스피리컬 좌표계건 아니면 요 엉뚱한 공간에서 찌그러진 좌표계 있죠. 타원 궤도 이런 타원 공 모양 지난번 고연전 할 때 럭비공 있죠. 럭비공 모양의 좌표계도 만들 수 있겠죠. 그 좌표계에서 적절한 H1, H2, H3만 잘 정의할 수 있으면 볼륨은 어떻게 되냐면 H1, H2, H3에 DQ1, DQ2, DQ3 이게 표현 볼륨이고 여기서 우리가 볼륨이 주어져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다이버전스 A를 이제 리미트 델타 V 0으로 각각할 때 델타 V분의 A 벡터를 어떤 임의의 서피스 대해서 ds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 서피스 에리어는 어디까지나 길이 차원이죠. 길이 차원이니까 얘를 곱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니까 델타 V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 벡터 ds는 이 육면에 대해서 얘를 다 4제곱치에 다 더하면 델타 A가 나오겠죠. 어떻게 나올지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실린드리컬 좌표계하고 그다음에 스피리컬 좌표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될지를 구할 수 있으면 책에 나와 있는 임의의 좌표계에 대해서도 다이버전스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이버전스 구할 수 있으면 그 수식을 그 다음에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유도해도 되겠죠. 그죠? 그럼 한 5분만 있다가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한번. 네, 5분만 있다가. 문제 알겠죠, 여러분? 그죠? 네. 일반적인 좌표계에서 자 문제가 이래요. 뭐냐면 Q1, Q2, Q3 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 A를 구하라. 다이버전스 E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할 때 이게 X, Y, G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 E는 라운드 EX,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EY, 라운드 Y 더하기 라운드 EG, 라운드 G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지난 그 동영상에서 계산한 건데 교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EX, EY, EG를 R 세타 파이 그다음에 R 로 파이 G 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지. 굉장히 복잡한 식에 의해서 그죠? 요 좌표 행렬에 의해서 변환할 수 있습니다. X, Y, G도 변환할 수 있죠. 그죠? 그걸 다 넣어서 표현되는 거를 실린더글 좌표계에서 요거, 그 다음에 구면 좌표계에서 요거, 이게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 Q1, Q2, Q3 좌표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 적어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육면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면. 작은 소에 대해서 육면인데 자, 육면을 이렇게 생각하고 요 중심점을 얘가 Q1, Q2, Q3라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면이 몇 개입니까 지금? 6개죠? 그럼 여기서 보면 Q1, Q2, Q3를 제가 여기 요 점에서 이 방향 이거를 A, Q1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 방 A, Q2 방향 그 다음 이 방향이 A, Q3 방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필드로 표현하면 이 필드가 다이버전스 E다. 그러면 여기 중심으로 해서 리미트 델타 V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V분의 1의 인테그랄의 S의 E의 DS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걸 보면 여기서 델타 V가 되게 짝을 가까이 한다는 거니까 요 델타 V는 아까 계산에 따르면 H1, H2, H3의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H1, 델타 Q1, H2, 델타 Q2, H3, 델타 Q3가 실제 길이 성분이거든요, 이게. 그죠? 길이 성분이 요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 필드에, 6면에 대해서 이 필드에
표현한 거. 얘가, 실제 요 다이버시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6면에 대해서 얘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6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얘를, E의 DS의 S에서 총 6면을 하게 되면 먼저 요거를 앞면에 대해서 요 보면 E의 Q1에 플러스 2분의 델타 Q1 2분의 델타 Q1에 콤마 Q2에 Q3에 요 면적 어떻게 됩니까? 요 면적은 이 면적 어떻게 됩니까? 요 면적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 방향의 1방향입니다. 1방향. 그죠? 1방향에 대해서 면적은 1방향이니까 H2의 델타 Q2 H3의 델타 Q3 이렇게 되겠죠. 요 면적이 원 방향, 이 원 방향의 전기장하고 제가 이거를 이 Q1을 표현할게요. Q1을 표현할 때 Q1 방향의 전기장 성분하고 이 면적 벡터가 보면 요 변이 여기는 H2의 길이 성분이니까 H2의 델타 Q2가 이쪽 길이 성분이죠. 아까 생각해보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H3, Q3는 요 위에 높이 방향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방향은 지금 이 방향은 플러스 방향인 거죠. 그죠? 플러스 방향이고 여기에 반대가 되는 쪽이 반대편에 마이너스 2 Q1에 Q1 마이너스 2분의 델타 Q1에 Q2에 Q3에 H2에 델타 Q2에 H3에 델타 Q3 이게 반대편이 되죠. 반대편.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Q1 델타 Q1 여기서 반만큼 좌표계에서의 요 전기장하고 여기에 에어리어를 곱을 했는데 방향이 반대죠. 앞에는 서피스 앞으로 나오지만 뒤에는 뒤로 가잖아요. 그죠? 그 위에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Q2 방향은 플러스 이 Q2 방향의 Q1에 콤마 Q2 플러스 2분의 델타 Q2에 Q3에 H1에 이때는 Q2 부분의 H1에 델타 Q1 H3에 델타 Q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좌표축이 요 Q2 방향의 성분에다가 그 수지나 면적이니까 H1과 3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반대편은 마이너스 2 Q2에 Q1에 Q2 마이너스 2분의 델타 Q2 Q3 H1 델타 Q1 H3 델타 Q3 해야 될 겁니다. 이제 똑같이 해보면 3방향 이 Q3 방향은 Q1 Q2 Q3에 플러스 2분의 델타 Q3에 H1의 델타 Q1 HQ의 델타 Q2가 되고 마이너스의 이 Q3의 Q1 Q2의 Q3의 마이너스 2분의 델타 Q3의 H1 델타 Q1 H2의 델타 Q2 자, 6개 6면입니다. 어렵죠? 네. 어려운데 6면에 대해서 잘 보면 1방향의 성분에다가 1방향의 수직일 2, 3의 길이 곱을 하는 게 요 1방향의 면적 벡터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점으로부터 2분의 델타 Q1만큼 떨어진 곳, 이건 마이너스 2분의 델타 Q1 뒤로 떨어진 곳, 앞뒷면이죠. 앞뒷면이고, 이 면적 분석 벡터는 방향의 반대니까 그거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마이너스 됐거든요. 그래서 Q1인 경우에 플러스하고 되고, Q2인 경우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Q3인 경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됐거든요. 자, 이걸 한번 하나 예를 보면 이걸 가지고 제가 볼게요 한번. 이걸 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 요걸 가지고 제가 잘 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자, 요건 봐요, 한번. 2분의 델타 Q만큼의 약간 변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이가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근사될 때, E의 Q1에 Q1, Q2, Q3에 H2 델타 Q2 H3의 델타 Q3에다가 그게 플러스 라운드 Q1의 라운드에 총 합친 겁니다. E의 Q1에 Q1, Q2, Q3의 H2의 델타 Q2 H3의 델타 Q3에다가 여기에 2분의 델타 Q1이다. 이렇게 됩니까? 보면 이걸 하나의 큰 함수로 생각해봐요. 함수를 생각해보면 요만큼 테일러 정리 있죠? 요만큼 Q1이 2분의 델타 Q1만큼 변했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0을 넣는 거가 위에 첫 번째 줄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2분의 1차 2분, 전체를 1차 2분에서 2분의 델타 Q1만 곱을 하는 거. 전체를 Q1의 2분에서 2분의 델타 Q1 하는 거. 그러니까 1차까지 이걸 한 거거든요. 요 전체를 테일러 정리했다 생각해봐요. 그죠? 그럼 이제 요걸 보면, 그냥 이 0일 때 이 Q1, Q2, Q3 그대로 써졌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전체적으로 Q1에 대해서 미분한 거, Q1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대로 바꿔주고 2분의 델타 Q만 깝친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F의 X 플러스 H는 FX하고 라운드 F에 라운드 X에다가 H 곱하면 같잖아요, 이게. 그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걸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이제 근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E의 Q1에 똑같이 해보면 그대로 이걸 0을 넣은 거 Q1, Q2, Q3하고 H2에 델타 Q2, H3에 델타 Q3 해주고 여기에다가 한번 미분한 거 마이너스 라운드 Q1 라운드에 이 Q1에 Q1, Q2, Q3 그대로 써주고 H2에 델타 Q2, H3에 델타 Q3 이렇게 해주면서 이게 2분의 델타 Q1이거든요. 마이너스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위에 게 이렇게 주어지고 밑에 게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 위에 게 이렇게 주어지고 밑에 게 이렇게 주어지니까 요 빼기죠. 빼기니까 빼면 앞에 거 같죠 지금. 그죠? 앞에 같아요. 같아서 얘하고 얘는 날아가요. 그 다음 얘는 2분의 Q1이고 마이너스 2분의 델타 Q1이죠. 합치면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빼면은 델타 Q1에 대해서 라운드 Q1의 라운드에 이 Q1의 H2, H3, H2, H3의 델타 Q2, 델타 Q3는 델타 Q2, 델타 Q3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 되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 이제 뭐가 되냐면, 라운드 Q1에 이 Q1에 H2, H3에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할 때 1성분에 대해서 계산해 이렇게 1성분에 대해서 1성분 방명에 하고 길이 나머지 2번, 3번의 차원에 대해서 하고 다 똑같으니까 이게 두 개를 계산한 거죠. 그죠?
두 개를 계산한 겁니다. 위에 여기서 위아래 계산한 거거든요. 여기 1에 대해서 계산한 거니까 이건 2에 대해서 계산했죠. 다음에 3에 대해서 계산했죠. 그죠? 그럼 인덱스만 보면 2에 계산한 거는 1, 3이고 3에 계산한 거는 1, 2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요 세 개 다 더한 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참아요, 여러분. 보면 좀 어렵긴 한데 조금만 참아요. 이게 2에 ds를 일반적인 좌표계에서 다 한 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것은 앞에서 본 걸 쭉 해보면 요게 지금 요 두 개 합친 거니까 요거는 뭐가 되냐면 이게 라운드 Q1에 라운드에 E Q1에 H2 H3에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입니다. 더하기 라운드 Q2에 E Q2에 H1과 H3 여기서 이게 Q1이면 2, 3인 것처럼 Q2면 1, 3이거든요.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에 대해서 라운드에 라운드 Q3에 대해서 E Q3에 대해서 H1, H2 하는 건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구했는데 사실 지금 중간에 좀 놓쳤다 하더라도 전체 흐름을 보면 일반적인 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를 구하기 위한 적어도 플럭스는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일반적인 좌표계 Q1, Q2, Q3 좌표계에서의 플럭스를 구한 겁니다. 지금. 자, 구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다이버전스죠. 그죠?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다이버전스 E는 볼륨 분의 플럭스죠. 볼륨은 뭡니까? H1, H2, H3의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걸 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요? 보면 얘를, 요 위에 델타 Q1, Q2, 요 다 나오니까, 싹 약분이 되죠? 약분이 얘를 싹 빼고, 자, 빼고, 분의 1에, 라운드 Q1에 E, Q1에 H2, H3. 그 다음에, 더하기 라운드 Q2에 E Q2에 H1, H3 라운드 Q3에 E Q3에 H1, H2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정의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R, phi, G 구면 좌표계에서 이게 Q1은 이 원통형 좌표계에서 Q1은 로고 Q2는 phi고 Q3는 g일 때 H1은 1이고 H2는 R dphi고 rho dphi고 H3는 1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이버전스 E의 실린더릭 좌표계에서는 H1, H3 다 곱을 하면 1로 1이니까 로분의 1이죠. 그죠? 첫 번째 라운드 로분의 이 로에 대해서 H2, H3니까 H2, H3 로죠. 로입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의 라운드 phi에 대해서 EQ2, E phi 하고 H1, H3, H1, H3 1입니다. 1 곱하기. 그 다음에 Q3 라운드 G에 대해서 이 G에 대해서 H1, H2입니다. 1로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약분해버리면 결국 뭐냐면 로분의 1에 라운드 로에 로 2로 더하기 로분의 1에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에 2 파이 더하기 이 로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그냥 라운드 G에 라운드 2G 맞습니까? 책에 한번 봐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책에 75페이지 보면 돼요.
세 개 맞죠? 그죠? 네. 다음에 요걸 R 세타 파일 해볼게요, 한번. 자, R 세타 파일 해보면, 아까, 이게 R 세타 파일 해보면, Q1이 R이고, Q2가 세타고, Q3가, 파이거든요. 이때 H1은 뭡니까? 1. DR이니까. 요 Q2는, H2는 R D 세타잖아요. 그죠? H2는 R입니다. H3는 R 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그래 되니까 요 다이버전스 E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이버전스 E는 요 H1, H2 다 합친 거 하면 R 제곱 사인 세타. 이래 첫 번째 라운드 R에 H2, H3니까 요걸 H2, H 곱을 하면 R 제곱 사인 세타의 ER 더하기 두 번째 R 세타 라운드 세타의 E의 세타의 H번 요 1번과 3번이니까 R 사인 세타 그죠? 제가 R 사인 세타의 E 세타 그 다음에 파이는 라운드 파이에 대해서 1이니까 1 곱을 하면 R의 E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를 계산해보면 라운드 R 해버리면 요거는 R 제곱분의 1의 라운드에 라운드 R의 R 제곱 ER 더하기 R이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이게 R 사인 세타에 R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R 사인 세타 분의 1의 라운드에 라운드 세타에 사인 세타에 E 세타 그 다음에 파이는 R 빠져나오니까 R 사인 세타에 분의 1의 라운드에 라운드 파이에 E 파이 자, 이래 되겠죠. 자, 여기 책에 나온 거 똑같은 거 한번 볼래요, 한번? 요게 이제 76페이지에 교재 나와 있는, 다이버전스와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보면, 지금, 임의의 좌표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이버전스를 구한다 그랬을 때, Q1, Q2, Q3 알고, R 세타 파이 알면, H1, H2, H3를 알게 되면, 요것에 대한 임의의 공간에서의 좌표 다이버전스를 알겠죠, 그죠? 잠시